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어제 부동산 뉴스를 보고 있다가 신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3세 할머니가 이번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고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황혼이혼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세금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시니 과연 어떤 사연이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던 할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두 부부가 국민연금과 월세 조금 나오는 것으로 노후자금으로 보태는 상황에서 모자라는 생활비는 주택연금을 신청해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퇴자의 모습, 또는 나의 어머니, 또는 조만간 나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번에 종부세를 처음 받았다고 하니까 혹시 종부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국민 2%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할머니의 경우라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고 내년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종부세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소개한 63세의 할머니의 경우 노후생활자금으로 국민연금 100만원,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서 월세 9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모자라는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81만원을 더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 총합계가 271만원이 되니까 이전에 소개드린 부부 노후자금 적정 생활비 243만원보다 조금 많으니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생활은 가능하겠죠. 주택연금까지 신청해서 노후자금으로 보태 생활하는 부부에게 작년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종부세가 올해는 무려 110만 원이나 부과되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본인은 세금 낼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시고 올해 110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정부가 힘껏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저절로 종부세 요건이 됐나 싶은데요. 할머니 깜짝 놀라서 아마 주변에 알아보셨겠죠? 그랬더니 부부가 이혼해서 한 사람씩 주택을 나눠 가지면 종부세 과세 기준 미만이 돼서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테니 아마도 홧김에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듯 싶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이 할머니도 다음 임대계약 때 세금으로 손실본 금액만큼 월세를 인상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참, 혹시라도 임대료 인상하실 때는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건을 잘 활용하면 귀찮고 번거로운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더욱이 보험료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할머니의 경우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월세 90만 원을 받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나 빌라라고 한다면 내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게 되면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해서 올해 110만 원보다 더 많이 예정된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기간 동안은 5%밖에 올지 못하고 세입자가 변경되면 일일이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임대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임대차법에 따라서도 4년에 한 번밖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입자가 바뀌면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신고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단점을 따져볼 때 해마다 오르게 되는 종부세 폭탄을 면제받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정신 차리고 분명히 확인하셔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괜히 길라잡이 말만 흘려듣고 어설프게 임대 등록했다가 종부세 합산배제는 받지도 못하고 괜한 임대사업자로서 책임만 떠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 종부세 합산배제, 즉 종부세를 면제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관할구청 또는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파트만 아니면 언제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다면 두 번째로 종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종부세 면제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 신청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기껏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해놓고 종부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내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조건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언제 주택을 구입했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근래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모두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는 부동산을 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받아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주택 가격입니다. 종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여야만 합산 배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천만 원인데 내년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6억 1천만 원이 된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6억을 초과할 것 같다면 올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하면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주택을 구입했어야 하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 그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보리 고개를 무사히 넘겨보자입니다. 할머니는 남편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젊은 날 열심히 일해 용인에 주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 이전인 심보리 고개를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종부세가 부과되었고 이 세금은 부부의 노후 계획에 고려되지 않았던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노후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올해는 세금이 커다란 근심거리로 다가왔네요. 만약 이 부부가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내년부턴
목돈으로 들어가는 종부세 걱정은 덜 수 있고 더욱이 세입자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서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도 없으니 괜한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도움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